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음, 업계 동향이 어떤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오늘 뭐 밖에 나갔다 오기도 했고, 좀 기분이 좋네요. 텐션이 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병원도 가고, 업계 동향 파악하느라고 이제 그 시내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뭐 혈액 검사 수치도 올라가서 좀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업계 동향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아직 감이 많이 녹슬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지금 업계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질 개선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아직까지 회복은 다 안 된 것 같지만, 그거는 코로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 손님들의 성향도 희한하게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뀐 것 같아요, 많이. 그 쭉 이어져 오던 관성이 이렇게 완만한 커브를 그리는 게 아니고 좀 뭐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는 추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업계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어쨌든 그 여행업에서의 꽃은 패키지 여행이거든요. 그 패키지 여행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가격으로 거의 한 8, 90%를 승부를 봤다면, 이제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마케팅 용어로 커스터마이징이라 고 그러잖아요. 매스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그 고객의 니드에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업계에서는 뭐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요 여행사들, 그러니까 패키지를 광고를 하는, 뭐 홈쇼핑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이제 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여행이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게 어떤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나 어디 여기 갔다 와봤다라는 걸로 이 플렉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여행이 국내에 그냥 자동차 몰고 이렇게 여행 가듯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여행을 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말은 뭐 커스터마이징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러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이제 저가 여행을 지양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가 여행은 제가 나중에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왜, 아직까지도 이제, 아직 남아있기는. 예를 들면, 방콕 파타야를 이 성수기에 39만 9천 원에 간다면, 그거는 그, 비행기 값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투표예요.
그러니까 투어피가 제로가 아닌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불에서 50불 정도 마이너스다. 그럼 왜 손해보고 너는 장사하니? 그런데 이제 현재 가서 걷는 돈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쇼핑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차피 손님들은 거의 무조건 할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챙기고 판매를 갖다가 일으킨다는 목적하에서 마이너스 투어피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일 최상위 포식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손님들인데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고 항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재화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좌석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가만 냅둬도 좌석이 차거든요. 근데 성수기 때 전부 다 개별 여행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수기에 좌석을 채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100%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악재라는 게 생기게 되면 또 그것도 메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마이너스 투어피라든가 뭐 업계 전문 용어로 노빵 투어피가 아예 없는 거 아니면 최소한의 투어피 뭐 이런 정도로 가는 상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특히나 홈쇼핑 상품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양을 앞으로 좀 하겠다. 내용에 치중을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러면은 뭐 그 여행업계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게 노 쇼핑 풀 옵션 상품가에 다 포함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가이드는 받아가지고 그 상품을 옵션 투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 투어피가 어느 정도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 바뀌어 나갈 거다. 그 다음에 자유여행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은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패키지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대규모 인원을 끌고 뭐 샵이라든가 옵션 투어를 해서 거기서 이문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현지에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피를 그 진짜를 받는 원론적인 것 부분에 치중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래 여행사의 주 수익 모델은 사실은 항공권이에요. 해외 국외여행업을 하는 여행사가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 2만 개의 여행사들이 다 패키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2만 개의 여행사들이 패키지 인원을 갖다가 몰빵을 쳐주던 여행사가 뭐 모드 투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 투어 뭐 이런 것들이 홀세일러라 그래요. 도매업자, 여행 도매업자.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던 그런 여행사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B2C로 거의 돌아선 것 같고,
B2B에 그래도 치중을 하는 여행사는 이제 모두 투어 같고, 그 두 개 행사가 대한민국 패키지 시장의 거의 80%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 전에 신문 광고했던 뭐 자유여행사라든가 온누리여행사라든가 요즘 같으면 여행이지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그런 곳들이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규모상으로. 그다음에 송출 실적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일부분을 그냥 조금 담당할 뿐이에요. 단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항공권을 좀 특화시켜서 항공권 개별 항공권에 치중을 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려져 있지 않은 여행사 중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알려지지 않은 여행사 중에 뭐 세중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삼성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의 그 개별 상용 출장자들 그런 사람들의 항공권 및 기타 여행에 관한 인프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국에 2만 개의 여행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거래처들이 그런 상용 거래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 세일이 그동안은 이제 줄을 이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어서 아마 앞으로 여행사는 그 하나투어 모두투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리 전문 형태로 어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면서 이름이 조금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판점, 그래서 전판점이 뭐냐면은 전문 판매점, 그래서 하나투어 상품을 예전에는 만인의 여행사였는데 아무나 못 팔아요. 하나투어가 뭐 실사조사를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한 그런 여행사들만 하나투어 상품을 팔 수가 있어요. 모두투어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형태로 아직 홀세일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그 와중에 이제 노랑풍선이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뭐 보물섬 투어라든가 뭐 그런 이제 패키지를 하는 10위권의 다른 여행사들은 홀세일을 안 합니다. 여행사들이 그 상품을 컨택을 하면 커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수익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B2C의 이문이 박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게 없어요. 399짜리 상품 팔면 수익 보는 거 진짜로 한 2,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얼마를 떼줄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또 개별 여행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항공사들이 또 B2C를 하기 시작을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항공사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항공사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하나투어 뭐 노선 팀장들 여기 줄 서봐 이러면은 줄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딜 감히 그 특히나 국적기 비위를 거슬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항공사 노선이 어찌됐거나 한정된 제한을 파는 거긴 하지만 비수기 때 좌석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맹방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석을 조정을 하는 그런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보다도 여행사들은 항공사 말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서 자본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맛을 봤었어요. 옛날에 일본 항공으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던 밤도깨비 투어 같은 거, 1박 3일 동경 갔다 오는 밤도깨비 투어 같은 좌석 핸들링하는 대한민국의 뭐 4개 여행사 중에 좌석을 받는 하나의 여행사였거든요. 제가 운영하던 여행사가. 그 다음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꽃보다 남자의 배경이 됐던 뉴칼레도니아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팔던 여행사가 저였어요. 그래서 항공사의 생리를 제가 잘 압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와중에 지금 1월 11일자로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항공사가 움직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필리핀 항공, 필리핀 이게 국적 항공사이긴 한데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사뭇 좀 달라요.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규편이 아닙니다. 거의 민영화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의 국적기들하고는 차별점이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필리핀 같으면 세부퍼시픽이 좀 더 커요. 근데 어쨌거나 그 필리핀 항공에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 항공권 토큰 그래가지고 열매를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무기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완전 무기명은 아니에요. 그걸 구매한 사람이 지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항공권을 내놨네요. 그래서 국제선도 가능하고 필리핀 항공으로 국제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내선도 가능한 그 다음에 항공권 조건도 조건 및 시기에 따라서 환불 조건도 80에서 100%까지 환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2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좌석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코노미 항공권에 클래스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게 몇 개월짜리, 이거는 몇 개월짜리, 이거는 리턴 변경이 되는 거, 그런 조건들이 막 붙으면서 학생이라든지 조건들이 막 붙어지면서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면서 가격이 점점점 싸지는 건데 끝으로 갈수록 그래서 패키지 항공권이 제일 싸요. 그거는 그 날짜에 딱 지정한 날짜에 안 쓰면 그 항공권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개별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팔죠. 그런 가격을 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개별 항공 수요가 많아지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항공권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2회,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업그레이드 6회,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운지도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좌석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수화물도 비즈니스는 30kg까지 되니까 보통
PR이 이제 필리핀 항공인데, 항공사 투코드가 PR이에요. PR이, 이코노미가 20kg인데, 이것도 이제 10kg가 그럼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제가 알기로 5kg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수화물도 우선 처리가 되고, 카운터도 비즈니스 카운터가 따로 있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특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을 여행을 많이 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관광청들이 그 자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를 아웃바운드라고 그러거든요. 국내, 자국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아웃바운드라고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는 인바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성수기가, 원래 몽골은 우리로 치면 늦봄에서 여름 시즌인데, 그것도 이제 겨울에 가서, 설경도 보고, 그 다음에 사슴이나 개썰매 체험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을 내놓겠다. 그런 관광청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제일 핫한, 동남아 쪽에서 제일 핫한 동네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 322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322만 명이 베트남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없이 그냥 지금 45일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타켓이 제일 322만 명 중에 약 23% 이상이 60대 분들이고, 20, 30대와 40, 50대가 각각 14%에서 13%. 근데 이제 요거를 베트남이 2030 젊은 수요를 갖다 노리겠다. 왜냐하면 이제 60대 분들은 아직까지 여행 형태가 사증에 도장이 많이 찍혀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국을 가봤다 이게 중요한데, 젊은 수요들은 꼭 그런 거에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예를 들어 좋았다. 그러면 거길 여러 번 가서 베트남의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는. 지금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가는 게, 북부 쪽에 수도가 있는 하노이예요. 하노이에서 하롱베이 갔다 오는, 보통 한 4박 5일 일정이 제일 많은 그 형태인데, 거기 남부 쪽에 가면 옛날 수도였던 또 사이공이 있죠. 지금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호치민에 가면 호치민이 사실 더 재밌어요. 그쪽에 이제 특히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붕타오까지, 동나이, 송베 이런 골프장들이 쭉 있고, 붕타오 같은 곳은 캄보디아 국경이랑 접해 있어서 캄보디아의 총리도 거기 와서, 옛날 훈센 총리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골프 치고 이랬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을 더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대에 있는 바닷가라든가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달랏 같은 경우는 산이 있죠.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쪽은 하노이, 하롱베이 말고, 옛날에는 거기 닌빈 호화로 그래서 이제
강을 따라 또 바다 말고 강 따라서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쪽에 좀 매력적인 동네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사파라고 하는 동네인데 동남아에서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한 3,200고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에어컨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태국 같으면 치앙마이, 필리핀 같으면 바기오, 요런 정도의 개념의 관광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허니문으로 많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라이스 테라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익소틱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 800만 명 정도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거의 1200만 정도를 초과 달성했대요. 400만을 더 받은 거죠. 그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 중에 1등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배신 때리고 어쨌든 베트남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일단 먹거리가 좀 거부감이 상당히 덜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태국보다도 저는 베트남 음식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일대에 있는 그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요쪽의 음식들은 한국 사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 분짜도 있고 반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스프링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중국 양장피를 사다가 라이스 페이퍼를 사가지고 이렇게 그 양장피 몇 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라이스 페이퍼 아주 뜨거운 물 말고 좀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쫄깃쫄깃하게 바뀌잖아요. 수분을 먹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양장피 그 재료들 딱 얹어가지고 또로로 말면 스프링 롤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잘 먹어요. 그렇게. 그렇고 그래서 베트남을 제가 좀 갔다 올 생각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베트남 딴 데 말고 사파 같은 경우에 제가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때 제가 그 랜드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2005년도에 랜드 오퍼레이터를 했었거든요. 2004년, 5년 요 무렵에. 그래서 그때는 골프 특수가 있어서 골프 상품을 많이 팔았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네에 정말로. 낮장 같은데 다낭 이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면. 그 정말로 하노이 가면 하롱베이 갔다 오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호치민 가면 호치민에서 근처에 구치 터널 갔다 오고 오히려 거기서 태국 국경으로 가서 포이펫이나 이런 데로 가서 카지노하고 아니면 거기서 캄보디아로 아예 넘어가든지 그래서 베캄이라 그랬었어요. 많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엮어서 많이 가는. 그때 랜드 오퍼레이터를 한다고 그 사파를 갔을 때는 정말 오지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낮장도 그렇고, 뭐, 다낭, 호이안,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하여튼, 도시들이 관광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는 차원이고, 따지고 보면 저도 한 20년 만에 처음 간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하노이 하롱베이는 갔다 왔는데, 그건 몇 번 가도 똑같은 동네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한동안 제가 가자지구, 지금 완전히 박살나버린 가자지구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딜러들을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LG 전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자지구의 가전제품 세일즈를 잘하는, 딜러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으로도 오고, 한국도 왔었으니까, 보통,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더 잘 팔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가고, 그래서 한동안, 가자지구 사람들 행사를 현지에 가서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막 가이드도 하고 그랬었어요. 플렉스를 하자 그러면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영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들. 사실 제가 할 게 없어요. 가가지고. 마사지나 수배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에 관광지 설명할 게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베트남 유민들이 있거든요. 보트 피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랑 전쟁을 하고,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들이 그냥 전부 백단들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다른 지역들은 안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행동이 빠릿빠릿해요. 한국 사람들은 좀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잔머리 굉장히 잘 돌아가.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타켓은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베트남을 갈까, 지금 홍콩을 갈까,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서 발리를 갔다 올까. 다 근데 전부 다 거의 15년, 20년 전에 갔던 데들이에요. 제가 이 언급한 동네 중에 발리,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은 랜드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를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확정이 되면 제가 빠르면은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한번 갈 생각이에요. 나갔다 와서 너무 방구석에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방구석에서만. 자, 그때 가서 이제 자세한 건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이 프로모션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편도 요금이 인천 홍콩이 편도 요금이 11만 6천 원. 청주에서 다낭 갔다 오는 게 또 11만 6천 원. 대구에서 뱅콕 갔다 오는 게 13만 한 8천 원가량 정도 되는 그런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항공사별로 들어가시면, 티웨이 항공에 들어가시면 노선별로 가격을 잘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날짜라든가 환불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리턴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 보시는 수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저가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다른 동향은 별거 없고요. 실제로 그리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단거리 여행이 지금은 인기랍니다. 장거리 노선보다 단거리 노선이 더 인기래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행이 일상화되는 추세를 갖다가 반영하는 거이기도 해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행이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여행의 내공이 쌓이잖아요. 지금 뭐 연휴가 있으면 거의 나가는 추세니까 특별한 뭐 코로나 같은 미중의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다른 돌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많이 가는 형편이고 그거에 대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제가 그냥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꼭 여행사 그 업계 사람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하신 게 그거잖아요. 쇼핑하고 옵션 같은 거를 강매하는 거. 그거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별 여행으로 가면 정말로 딱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패키지 가격에. 그럼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쇼핑이나 옵션 투어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일정 장소에서 가이드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안전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니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 가실 때 좋은 것만 보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나쁜 거 보고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좋자고 가는 건데,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패키지를 선택했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거두세요. 현재 가면은 가이드 말을 될 수 있으면 잘 들어주고, 물론 당연히 이제 대도 안 하는 진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단박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돈을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옵션 투어가 빠져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 빠져 있고 현지에 가서 그걸 고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돈을 쓰는
돈을 써서 사람을 부리는 방법이죠. 가이드는 그 옵션 투어를 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포함을 시키면 일단 이미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옵션 투어가 거기서 현지에서 팔면 100불인데 여기서 100불이 다 넘어가느냐? 안 그래요. 절대로. 여기서 오거나이즈를 다 해줬다라고 생각. 여러분 패키지 여행이 우리나라에서만 패키지 여행이지 이건 콩글리시예요. 미국에서는 그 오거나이즈드 투어라 그럽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오거나이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오거나이징을 해줬으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데는 100불짜리 너네 70불만 받아. 그러면 수익이 확 줄어들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이 기본만 하지 뭐.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계 동향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뭐 주목할 만한 동향이 있으면 그것만 대략 한 10분 내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지금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길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딱 짤막하게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박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